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탈모 치료 방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두피에 있는 모낭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통해 모낭 줄기세포의 전구세포를 분리해서 분리를 하는 거지 배양은 아니고요. 탈모가 있는 두피에 주사를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탈모에 줄기세포를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 일본에서 모발이식을 배워서 국내에서 모발이식을 했던 적도 있고, 자율신경 치료가 탈모에 도움이 되기도 해서 꾸준히 탈모의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접하게 된 치료법이 줄기세포의 개념이 접목된 탈모 치료라는 홍보에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서두에 언급드린 새로운 개념의 모낭 전구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에 대해서 명백한 팩트는 현재까지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모낭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는 것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탈모 치료는 모발 이식을 제외하고는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 치료나 휴지기 상태의 모발이 다시 성장기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뿌리는 있지만 나무나 싹이 나오지 않는 것과 유사한 개념인 이 가늘어진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아마 대부분의 탈모 치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 두피의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이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순환 개선과 함께 두피의 혈관이 새로 재생이 된다면 탈모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두피라는 조직에 혈관 재생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뇌혈관이 좁아진 뇌경색의 줄기세포 치료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뇌나 두피를 포함한 머리에 혈관의 해부학적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심장에서 나온 경동맥은 이 턱 근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 갈래는 뇌로 들어가는 뇌경동맥이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두피로 가는 외경동맥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경동맥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은 바로 뇌로 들어가는 뇌경동맥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외경동맥은 경동맥에서 갈라져서 뇌가 아닌 두피로 이동을 해서 두피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는 큰 관련이 없어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외경동맥이 바로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혈관이고 탈모 치료의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뇌경동맥의 말단가지인 뇌혈관에서 혈관 재생이 가능한 치료가 있다면 이 경동맥에서 갈라져서 밖으로 가는 외경동맥의 말단가지에 해당하는 두피를 먹여 살리는 두피 내 혈관의 재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제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 뇌경동맥의 말단가지인 뇌혈관이 재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뇌혈관 재생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뇌혈관을 촬영한 MRA 사진으로 70세 남자 환자분이 3일 전에 발생한 언어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이 있던 분의 사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뇌경색 발생 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역시 응급실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라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기도 하고 생명이 위중한 것도 아니어서 뇌경색이지만 재활의학과 외래를 다니면서 언어재활 및 안면마비 재활을 하라는 처방을 받게 되었던 분입니다.
환자의 보호자분이 저희 병원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받고 있으셨던 분인데 보호자의 권유로 환자분도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활 이외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기에 제가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MRA라는 뇌혈관 영상 이미지를 보시면 하얀색으로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한 것들이 바로 뇌혈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중대뇌동맥이라고 불리는 뇌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일반적인 뇌경색의 혈관 모양입니다. 이분에게는 3주 간격으로 2번의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했는데 두 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빨리 호전이 되는 것 같다고 MRA를 재촬영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좁아지고 막혔던 혈관이 넓어지고 뚫리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나는 환자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MRA에서 호전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이 환자분이 2년 만에 외래로 오셔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데 뇌혈관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검차 다시 MRA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줄기세포 직후의 뇌혈관 상태보다 뇌혈관이 더 굵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MRA의 회복 정도가 뇌혈관 질환의 회복 정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에서는 MRA상에서 혈관 재생이 점점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MRA 사진들은 뇌경색 환자의 뇌혈관 상태가 배양을 하지 않은 골수율의 자가줄기 세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MRA 이미지입니다. 아마 이런 사진은 흔히 보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치료를 받은 골수율의 자가줄기세포는 아직 최종적인 분화가 결정된 것이 아닌 미분화 상태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뼈나 연골 또는 신경이나 혈관, 위장관 세포나 면역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치료 시스템에서 주입된 줄기세포가 어떤 장기로 이동을 하게 해서 어떤 세포로 분화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뇌병변에서는 뇌혈관 장벽을 열어줘서 뇌혈관에서 줄기세포가 뇌세포로 잘 이동을 하게 도움을 주는 치료나 경동맥 등으로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방법 등 이 뇌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줄기세포의 종착지를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줄기세포가 혈관 속을 이동을 하다가 줄기세포 스스로가 느끼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기로 이동을 하는데 이런 호밍 효과 때문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설명하면서 탈모 이야기를 하면 약간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결국 탈모의 치료를 위해서는 두피의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런 형태의 줄기세포 치료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줄기세포를 활용을 하면 탈모가 되는 모낭의 재생뿐 아니라 모낭에 영양 공급을 하는 두피 내에 있는 혈관 재생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 안에 있는 혈관도 재생이 되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MRA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두피 내에 있는 혈관이 재생이 안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줄기세포를 통해서 두피 내에도 혈관 재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줄기세포 치료가 고가이다 보니 탈모 치료의 목적으로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새로운 개념의 탈모 치료 방법과 오늘 말씀드린 골수율의 줄기세포를 병행을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